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접종센터가 도내 전체로 확대되면 물량 부족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강원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춘천 접종센터입니다. 하루에 가능한 접종 인원은 600명. 읍면동마다 인구 비율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종 날짜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라는 걱정이 큽니다. 춘천의 경우 이번 주까지는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에 3만 7천여 명분의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 4개뿐인 접종센터가 15일에는 12곳으로 늘고 29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받은 백신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1차 우선 접종 전략을 세웠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접종 물량을 아껴놓지 말고 1차 접종에 모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접종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불안전할 경우에는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 대상자한테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권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접종을 늦게 하는 이 전략은 영국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우선 접종을 쓴 이후에 지금 어제부로 한 20명 정도로 사망 환자가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선 시군의 백신 물량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강원도에 전체 물량을 주고 강원도가 스스로 배분량을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강원도는 자율성이 커진 만큼 각 지역의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개인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3개의 지구로 이루어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강원도는 모두 사업 시행자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직접 부지 조성까지 마친 옥계와 북평지구와는 달리 망상지구에서는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소재 부품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강원도가 600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3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기반 조성을 마쳤습니다. 면적이 15만여 제곱미터로 축소된 동해 북평지구도 강원도가 직접 조성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강원도와 민간 사업자인 동해 ECT가 공동 사업 시행자입니다. 강원도는 캐나다 던디사가 망상지구 사업을 포기한 2016년 말 개발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당시에 6억 원을 출자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던디 측의 망상지구 개발 관련 마스터 플랜 권리를 이전받은 뒤 2018년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로는 강원도의 특별한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인 강원도가 민간 사업자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시행의 주체자로서 지분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기에 좀 집행하는 것이 경자구역청은 마스터 플랜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분석해 변경 계획에 반영했으며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지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지분 참여가 일단 필요하다고 하는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메이저 시공사, 1군 시공사, 이런 큰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같이 참여가 된다 그러면은 훨씬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보 상태인 망상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강원도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강원도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원주의 해미산성은 근처의 영원산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외적의 침입에 맞섰던 유적입니다. 하지만 영원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수가 된 반면 해미산성은 방치되면서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은 세월이 더 지나면 해미산성은 아예 잊혀질 수도 있다며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해발 627m 곰바위봉 정상 인근. 화강암을 깎아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제대로 남아있는 곳은 일부일 뿐 외벽이 무너져 속살이 드러났고 대부분 구간은 이곳이 산성이란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잊혀져가는 이곳의 이름은 해미산성. 통일신라 말기 원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중부 지역을 평정했던 양길이 지은 곳인데 근처의 영원산성과 함께 외적의 침입에 대항했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는 원나라 반란군인 합단적을 맞아 원충갑이 10여 차례 승전보를 올렸고 조선시대에는 원주 목사 김재갑이 일본군을 맞아 결사항전을 벌인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미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의 영원산성은 2003년에 사적으로 등록되면서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해미산성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미산성은 성벽의 외벽 안쪽을 흙과 잡석으로 채운 내탁공법으로 지어지다 보니 성벽 가까이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무너지기 쉬운데 이곳에 살며 나무를 가져다 쓰던 화전민이 사라지면서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저희 세대에서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한 세대가 또 흐르면 영원히 묻혀질 것 같아서. 지역민 천여 명은 최근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과 함께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강원도와 원주 역사박물관 등에 제출했습니다. 성문의 그 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잖아요. 여기는 존치가 돼 있어요. 지금 저렇게 훼손되지 않아도 되는데. 천년을 버티고선 해미산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두고 볼 건지 현실로 불러내 문화재로 갖고 나갈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에는 아직도 택배를 받기 불편한 오지 마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을이 외곽에 있고 배송 물품은 적어서 택배사에서는 배송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천과 양구에서는 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산골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택배를 받으러 마을에서 15km 떨어진 택배 영업소를 찾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택배사도 사정이 있습니다. 중심지에서 떨어진 오지 마을을 가려면 멀게는 왕복 1시간 거리. 수수료를 계산하면 기름값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던 양구군은 취약계층 자활사업 참여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활 근로자가 택배 영업소를 찾아 오지 마을 물품을 수령해 마을별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얻고 주민들은 불편을 덜었습니다. 이 택배를 안 갖다 줘가지고 맨날 우리가 가서 붙여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지금은 너무 전부들이 이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택배사도 배송 수수료를 자활센터에 지급하고 수익성을 더 높이게 됐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이제 길게는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소요도 줄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택배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들은 하루에 300km씩 배송을 다니지만 오지 마을에서는 누구보다 환영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택배를 배송을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춘천시도 산골마을 택배를 위해 지난달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물품 배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택배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어제부터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에서 특수교육, 보건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을 연기하자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접종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접종 일정이 다시 확정 발표되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멧돼지 출산기인 봄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입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화천에서 410건, 춘천 119건 등 9개 시군에서 722건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 산나물 채취나 등산 등 입산의 자제와 영농 활동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시설 기업의 연구시설과 생산 공장이 건립됩니다. 횡성군은 전국 전기버스 충전소 시설의 70%를 구축한 주식회사 펌프킨이 오는 2023년까지 공근 농공단지에 150억 원을 들여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대용량 초고속 충전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율주행과 전기항공기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용 모터 전문 기업이 우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횡성의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격전이 펼쳐졌던 평창군 신리 지역에서 한국전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이 발굴됐습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평창대대 장병 80여 명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투입해 전사자 유해 3구와 유품 343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36사단은 오는 8월부터 5주 동안 횡성군 하대리 일대에서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삼척 강릉 구간 철도의 고속화 개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국토교통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기존 노선은 굴곡이 심해 운행 속도가 더디다며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 운행이 가능하려면 노선을 개량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구간에 KTX 노선을 신설하면 수도권과 강원도 중남부 사이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청은 꽃가루철을 맞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소나무와 참나무의 꽃가루 농도 정보를 오는 6월까지 매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평균 기온과 일교차, 풍속 등 기상 조건에 따른 3일간의 꽃가루 농도를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6시,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4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 또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8개 도시의 꽃가루 달력이 제공됩니다. 한편 강릉 지역은 5월에 소나무 꽃가루가 매우 많고 자작나무와 참나무 꽃가루는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경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설명하고 종합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전 전략은 대통령 직속으로 접경지역 개발청을 신설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최대 5천억 원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 재정자립도는 8.65%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5.2%에 크게 밑돌고 있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수 시절 제자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일 강원연구원장과 관련해 정의당 강원도당이 최문순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만들어낸 인사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지난해 7월 박 원장 임명 당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최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도 맹탕 인사청문회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박 원장의 채용 의혹은 공정을 염원하는 강원도 청년들에 대한 배반이라며 강원도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양 오염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오염 물질이 담긴 드럼통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드럼통이 발견된 곳은 근화초등학교 인근의 부지로 유관 조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오염 물질이 담긴 드럼통 9개가 발견됐습니다. 통 안에는 타르 물질로 추정되는 검은색 액체가 들어있었고 주변에서는 물질이 굳어 생긴 아스콘 덩어리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의 시추 방식으로 모든 오염 지역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캠프페이지 모든 부지를 전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총전설로 경과되어 결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송전탑이 지나가는 경과 대역을 처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범을 지키지 않은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장과 위원 전원 그리고 한전특별대책본부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동해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부터 이 강원도와 홍천군 지역의원이 탈퇴해 재적의원 25명을 적용한 만큼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